네. 다들 어떠셨는지요? 다들 광란과 혼동에 어, 됐다. 네. 지금 42분 돌아오셨고 아마 중간에 한두 분이 나가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도 아마 많이 안 도망가시고 다 계시는데. 네, 재미있으셨나요? 네. 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아, 그냥 답변하신 거구나. 네, 일단은 다 돌아오셨고, 일단 돌아오셨으니까 그룹별로 그 예,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작성하신 거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 발표를 맡으신 분이 한 2, 3분 정도 어떤 내용을, 했고, 어떤 점들을 우리가, 얻었고, 이런 것들을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주시고, 그게 다 끝나면 이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재밌었고 어떤 점들이 좋았다 뭐 이런 약간 이 미로와 오늘 했던 그 온라인 워크숍에 대한 이야기도 마지막에 조금 커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냥 순서 없이 그냥 공유를 할 테니까 그 그룹의 발표를 맡으신 분이 어,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입니다. 혹시 잘 보이시죠? 글씨가 깨네 깨야. 네, 글씨가 안 깨알이라서 보여요. 네,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자, 먼저, 이거는 묘우님이, 김묘 네, 대표님이, 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 김묘은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발표자가 되긴 했지만, 제대로 다 확인을 못했는데, 우선 저희의 주제는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일 처음에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제 또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능력주의가 중요해졌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는 어떤 결과물만 보여졌다고 하면 이제는 그 결과물뿐 아니라 모든 그 과정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그 업종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업종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마지막 보고서만 제출하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업종에서는 다 같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협업을 하는 형태가 있고 그러다 보면 협업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능력주의가 좀 더 중요해졌고 그다음에 그 협업을 하는 과정이 좀 더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일하는 방식 면에서 한참 얘기 나왔던 부분이 이제 비대면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대면과 비대면이 아니라 비접촉과 접촉이다. 그리고 비접촉 안에서 대면과 또 비대면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접촉은 무조건 대면일 테고요. 비접촉 안에서 대면과 비대면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를 보면 비접촉으로 인해서 온라인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고 되었고 그리고 이제 비대면 스포츠라든지 넷플릭스 가입자도 많이 증가했죠. 그러면서 이제 대면 예술이라든지 영화 산업에 대해서 극장들도 많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힘들어졌다라는 얘기들 하고 그다음에 비접촉으로 인해서 자동화, 무인 결제한다든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접촉으로 인해서 영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했던 방식으로는 영업은 무조건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서 영업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게 됐고 영업은 무조건 돈을 버는 부서, 마케팅은 돈을 쓰는 부서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 둘이 좀 합쳐진 관계가 돼서 영업을 메일과 통화와 그다음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로 하다 보니까 카카오톡 메신저로 텍스트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생성하게 되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콘텐츠를 줄 것인가 이런 것도 또 중요한 능력이 된 거예요. 이게 또 같이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또 능력주의가 중요해진 세상이 됐다. 모든 사람들이 다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회식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 줌으로 회식들을 하기도 하고요. 네, 온라인 회식을 하는데 그러면서 회식비 예산이 있을 텐데 그런 회식비를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각각 집으로 치킨과 맥주를 배달해주는 문화로 이제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아래쪽이랑 또 관련이 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네, 또 이제 그러면서 택배 이용도 증가됐고, 그다음에 이제 네, 협업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협업은 클라우드를 통한 협업하고, 그리고 이제 화상 채팅 도구를 이용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줌과 같은, 근데 이런 화상 채팅 도구가 영상통화 툴의 중요성이 상승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미디어 서버, 서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증가하게 됐고, 그다음에 회의 시간이 짧아졌다. 그렇죠. 계급과 상관없는 정보의 동시성,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이 필요해졌다. 네. 사원은 화상 어플리케이션 활용법을 좀 더 알고 회사에서는 네,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숙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일만 하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다. 이거는 뭐 일하는 방식뿐 아니라 학교도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이 만나서 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딱 뭐 회의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회의 시간에는 회의만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회식이 아니라면. 그다음에 새로운 방식의 회의에 적응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 제한적인 비언어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줌과 같은 채팅 도구가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줌 회의를 하면서 중간에 같이 쇼핑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쇼핑몰이 줌에 붙을 수도 있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카메라들도 줌에서 제공하는 카메라뿐 아니라 또 외부에서 가상 카메라를 만들어서 줌에서 예쁘게 보이게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한 서비스들 그런 걸 줌에서 API를 제공하면 그로 인해서 또 증강현실 카메라를 개발하고 그런 회사들이 점점 생기지 않을까. 일종의 앱스토어처럼 구글 이 줌 자체가 플랫폼이 돼서 그 플랫폼을 통한 쇼핑몰, 뭐 증강현실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줌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럼 또 어떠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무조건 한국형, 뭐 구글 줌 이거는 미국 거니까 쓰지 마. 교육부에서 새롭게 뭐 한국형 뉴딜 사업하면서 거기에 이런 화상 채팅, 화상 교육하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넣어놨는데 예전에는 한국에서 쓰라고 하면 나라에서 쓰라고 하면 무조건 썼지만 이제는 한 번씩 다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애국심에 호소하는 아래 한글과 같은 그런 도구들을 쓰는 것보다는 외면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한국형 줌이 탄생됐을 때 세금 낭비, 뭐 또 보안 이슈나 글로벌 호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그 짤막하게 그 감상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토의 토론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같이 기록하고 말하고 기록하고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워크숍 도구로도 되게 유용했던 것 같고요. 일하는 방식이라는 건 전 코로나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차피 일하는 방식은 저렇게 바뀌게 될 것이고 근데 코로나가 조금 더 빨리 당겨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부분인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보완적인 부분 그리고 무조건 보완이니까 차단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나눠야 되는 세상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더라고요. 이 학교나 교육부 쪽에서도 일단 써보고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열어주고 써보지 않은 건 무조건 막아요. 그리고 이거 써야 됩니다라고 요청이 오면 그때서야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문제가 있으면 차단을 하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오픈한 상태에서 문제 있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냐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약간 거꾸로 가고 있는 형태인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위기라고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좀 잘 삼으면 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20년 후에 돼야 될 것들을 지금 2년 앞으로 2년으로 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 소회를 여쭸더니 과정 전체에 네, 그 리뷰까지 해주셨어요. 네,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그룹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시대 헬스케어 네, 누구신가요? 네,
저는 김은하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는 되게 자기소개하면서 원하는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주제 정하기가 조금 다들 원하는 주제가 각각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건강권에 관련된 문제들로 좀 좁혀져서 주제를 코로나 시대 헬스케어로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다들 뭐 생각하듯이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또 하나는 장애인의 건강, 그리고 프리랜서 노동자, 그리고 주부의 건강권, 그리고 취약계층의 건강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내용을 보시면 쭉 알 수 있을 것 같고 재미있는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는 코로나 시대 이 상황 때문에 혼술이 증가돼서 확진자가 대화도 부족하고 확진자의 문제도 있고요. 이상하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실제 어디인가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운동 부족이 되는, 운동으로 인한 지출도 차단이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장애인 접근권이 무엇보다도 선별진료소의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보시면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의료진의 장애 감수성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자가격리 규정 매뉴얼도 없고 지원 인력도 통제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쉬운 정보 제공이 없어서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시면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또 한 가지로 정리가 됐는데요. 여기는 뭐 경제적 고충으로 인해서 근력이 없는 것도 있고 돌봄 센터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중요한 것이 또 지금 제도, 그러니까 상황은 계속 그 환자들은 어려움이 처하고 있는데 어떤 기존의 교정에 대한 변화가 없어서 상황과 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취약계층의 어려움들이 더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취소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고립감으로 인해서 정신건강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가 주부라서가 아니라 주부의 24시간 풀 근무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과 돌보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도 주부들의 혼술의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이 좀 많이 찌고 있다, 주부들이.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는 안 웃으시는 것 같네요. 하여튼, 네, 그렇고요. 그래서, 네, 헬스케어 관련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거, 육체적인 거, 뭐 취약계층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온라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이 많다 보니까 개인정보 노출이 내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됐었던 개인정보가 막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이제 화상회의에 대한 얼굴 노출, 뭐 장애나 보조기구가 노출되는 상황, 맨얼굴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많이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소회도 네네, 소감. 저희는 미로가 너무 열심히 입력을 하는데 자꾸 입력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갑자기 가지가 쭉 이렇게 엄청 늘어나가지고 그거 한참 서로 이렇게 암벽등반 하듯이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 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다들 너무 흡족해하면서 마무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그룹의 공유를 듣겠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라이프 스타일 중이라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곳이고요. 네, 저희 그룹인데요. 저희는 이 미로에 적응하는 시간을 조금 갖느라고 이렇게 막 깔끔하게 정리는 못했는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금 비슷한 것들끼리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역시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일하는 방식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다 보니까 뭐 여기 밑에 아래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무실 출근을 선호하는 그룹 방식 이렇게 나온 것처럼 향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달라질 부분에서 직장을 선택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일단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재택을 선호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선호할 텐데요. 이를테면은 그런 거죠. 육아를 해야 되는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제발 사무실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랄 수도 있는 거고 또 에어컨 비용이 좀 신경 쓰는 사람은 사무실에 나가기를 바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요즘 최근에 이제 이런 재택근무 시스템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내가 나중에 직장을 선택할 때 거기가 재택 방식이야? 아니면 사무실 방식이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 근데 그 기저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 방식의 변화인데요. 왼쪽 위에 이제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 이제 화상 회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 얘기해 주신 것처럼 회의가 효율화는 되지만 그만큼 회의 횟수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또 다른 어떤 고충으로 생기지 않을까. 그 대신 또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창의적인 지금 우리가 미로라는 것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해외 업무 같은 것들은 마비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눴는데요. 또 일하는 방식 중에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면서 마스크 산업이 발달할 것이고 또는 어떤 심폐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올 수 있겠다. 또 이제 이 업무를 하는 방식의 변화에서는 업무를 하는 장소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집이냐 사무실이냐 또는 집과 사무실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거점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이 또 달라질 것이다. 출퇴근의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나왔었던 얘기들이 그 규칙의 변화에 관련된 얘기로 좀 이렇게 뭉뚱그릴 수 있을 텐데요. 재택으로 근무하면서 기존의 산업재해를 이제 이야기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사례들, 카테고리들이 재택으로 일했을 때는 산업재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또는 이제 재택근무로 인해서 이제 근로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뭐 유선 뭐 통화를 한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또 많이 달라질 것이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근무 시간 같은 것도 이제 유연 근무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길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근로 계약을 하는 형태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시간 중심이냐 미션 중심이냐에 따라서 좀 가업 중심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채용 방식이라든지 평가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채용에서 이제 저희는 뭐 이제 그런 공채 기존에 많이 있던 이런 공채가 오히려 어떤 신뢰 기반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요건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고 평가에 있어서는 이 평가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너무 결과 중심적으로 또 성과 중심적으로 가진 않을까 또 그러면서 관리자의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까 오히려 또 관리가 더 편리해지진 않을까 그런 논의들을 좀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면서 좀 이미 있었던 거는 보이지 않는 업무들의 어떤 그런 가치 그 중요성이 더 오히려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그 옛날에는 이제 기존에는 성실한 것만으로도 사실 평가받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달라진 업무 방식에 있어서는 성실함으로 평가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의미 있게 나눴었던 것들은 관계성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화상으로 하고 비대면 비접촉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뭐 회식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조금 더 어떤 사무적인 관계로 바뀌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사실 이거는 동료 간의 그 어떤 신뢰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어떤 업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나눌 것인가라는 부분 또 꼭 어떤 그 분단위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믿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가 나눴고요. 그 안에는 아까 그 어떤 그 공채에서 이제
신뢰 기반 채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그럼 그 신뢰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신뢰라는 것은 평상시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것이 사실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나눴고요. 또 사원과 경영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런 관계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업무를 관리하거나 또는 팀원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량이 조금 더 다른 식으로 더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노동법 또는 채용과 평가의 그런 규칙과 기준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유동도 나누고서 여기 있는 얘기들 중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뭐 농땡이와 관련된 얘기 뭐 이런 이야기를 골라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소회를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희는 9명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코드와 관련된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NGO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공기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니까 되게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각자 일하는 방식이 기존에도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신선했었고 이 미로라는 것들이 한눈에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들을 한눈에 보여줘서 되게 신선했는데 여기 좀 약간 이런 디지털 좀 격차가 있는 사람들은 따라가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 저희가 정리하신 거 보면 아까 앞조에서 정리하신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정리하기까지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만큼 왔는데 참 갈 길이 멀구나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그룹의 발표를 공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룹은 코비드 19이라고만 써 있는데 네, 설명드릴게요. 네. 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로 많이 흘러가지고 저희는 주거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일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주거 문제가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이제 도쿄로 집중이 되어 있는 극점 사회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전염자 수가 대도시 쪽에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도쿄 외곽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신칸센이 잘 돼 있으니까 2~3시간 걸려서 만약에 출퇴근이 되는 장소면 차라리 뭐 도쿄 내에서 사는 것보다는 도쿄 외곽 지역에 뭐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또 집값도 싸니까 그런 형태로 주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을 때는 우리가 어디서 사는가 그리고 어디서 일을 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사실 사람들이 도시에서 사는 이유는 이제 일을 하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도시에 그만큼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나 사회적 자본이 모여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사회적 자본 중에서 저희가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인데요.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원가나 아니면 학교 같은 게 언택트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 많은데 혁신이 이루어지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제 학원 중에서는 뭐 아이패드나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예전에는 놀이에 주로 사용됐던 디바이스들을 사용을 해서 약간 훨씬 더 인터랙티브한 수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이제 우리가 1:1 대면 수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놀이의 형태를 좀 많이 접목을 시킨 교육 방식이 많이 떠오르고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또 했던 얘기가 왜 굳이 한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냐,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다른 곳이라는 말은 만약에 원격 교육이 활성화가 되면 캠핑을 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모빌리티가 활성화돼서 스마트 도시까지 접목이 되겠다 보면 내가 이동하는 중에 차 안에서 아니면 대중교통 내에서 기차 내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형태도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장소가 한 곳으로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그 기술 얘기를 하다 보면 역시 기술의 접근성이나 아니면은 뭐 이 기술이 얼만큼 평등하게 사람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거기서 또 나온 얘기가 연령대에 비해서 연령대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젊은 층 10대, 20대층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고 50대, 60대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사회 경제적인 배경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아이패드나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차세대 기술을 접목시킨 교육 방식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이제 서울의 대치동 학원가 쪽에 많이 혁신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혁신이 대치동 내에서 발생을 해서 낙수 효과로 다른 지방으로 퍼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대도시 지역에 고여 있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눴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 같은 교육기관이 단순히 교육의 역할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사회화의 목적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맞벌이 가정이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일을 하실 때 약간 보육의 형태도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언택트 교육은 아무래도 맞벌이, 그러니까 집에서 재택근무로 열심히 이제 회의나 아니면 컨퍼런스를 진행하셔야 되는 부모님들께서는 힘드시다는 경우도 많이 호소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신 육체 노동을 하시는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기가 밖에서 일을 할 때 애를 볼 수 있는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보육원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또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혁신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혁신의 기회가 보이긴 하는데 이 혁신이 얼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제공이 될 것이냐 그리고 그 혁신의 자체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혁신의 질 자체를 어떻게 증강을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느낀 바로는 저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혁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대부분 진행되는 이런 여러 가지 컨퍼런스 같은 거를 부산에서도 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문화가 활성화가 돼서 아무래도 수도권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사회적 자본이나 인프라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부산에 계시는군요. 네, 네. 자, 이제 그 네 그룹의 이야기를 다 들었고요. 진짜 우리 커먼즈 펍에 부산에 계신 분이 참여한 거는 사실 온라인으로 하니까 가능하지 않을 수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까이 계신 분이 잘 참여 안 합니다. 가깝다고. 네. 이제 굉장히 낯선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고, 처음에 우려하셨던 것처럼, 야, 나 미로도 안 써봤고 이런 거 안 해봤는데, 걱정을 하셨을 텐데, 지금 어떤 기분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모든 분들께 지금 말씀을 들을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가장 반발을 하셨던 우리 오원석 이사님 오원석 이사님 계시나요? 네, 오원석 이사님 네,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딴 데 가셨나 봐요. 네. 네, 안 계신데 혹시 이제 지금 1시간 동안 우리 워크숍을 했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거 내지는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 있으면 마이크 키시고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소회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질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있으시면 마이크를 키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재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코드펍 참가했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추후에 이러한 어떤 워크숍 형태로 좀 더 심화 과정도 있었으면 굉장히 더 참여할 의사가 있어서 다음번에 또 기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거주지가 어디세요? 재원님. 네. 네, 저 서울 홍대에 있습니다. 홍대 쪽. 네. 네, 네. 뭐 오프라인에서 할 때 한번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저는 강한세인데요. 여러 가지 취약계층의 접근성, 의료 접근성이든 정보 접근성이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 그룹에서 과연 그러면 미로나 줌 같은 이런 서비스들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당장 시각장애인 저는 미로에서 굉장히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하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헤매고 다니던 메이플 스토리에서 맵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어가지고 한 10년 전쯤에 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 포토샵 프로그램, 뭐 어도비 프로그램 이런 교육을 받았었는데, 이런 것도 이런 그 장애인 접근에 대한 교육 같은 게 어떤 매뉴얼 같은 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마음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도 재밌는 회의였어요. 네.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이걸 참여하시는 모든 분이 아마 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제약들과 어려움들이 사실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논의되고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공감대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한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극복할 수 있는 뭐 혜택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후에 계속 한세님 계속 우리 코드 활동 참여해 주시면서 그런 것들 프로젝트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좀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한 분의 이야기만 딱 더 듣고 우리가 9시 반에는 이제 끝을 내야 돼서 한 분의 소감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아니면 질문도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자, 맨날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는. 이 사장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 사장님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요. 이 사장님 말고.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코드에서 커먼스 펍이 참 좋은데 지금 코로나가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진 않아서 앞으로 계획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온라인을 계속 더 해보실 생각이신지. 네, 일단 우리 커먼즈 펍은 매달 한 번씩 하는 거는 확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지금 8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왜냐하면 거리두기를 띄고 앉은다 하더라도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얼굴을 보면서 만나는 거랑 온라인으로 하는 거랑 차이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좀 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온라인을 진행을 할 텐데 지금 매달 저희가 주제 같은 것들과 그 담당 이사님들이 정해져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은우님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워크숍을 하든 아니면 뭐 강연회를 하든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재미있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오늘 같이 처음에는 좀 되게 반발이 심하셨지만 조금 새로운 실험들 이거 말고도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험의 어떤 그 장들에 한번 같이 참여를 시켜드리고 지금 한세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 미처 못 봤던 것들 그런 것들 같이 도출해보고 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퓨처 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툴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갖춰가는 하나의 그냥 툴일 뿐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가 될 수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미로라고 하는 걸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참여하시면서 좀 재미있게 뭐 이렇게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지만 이 퓨처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앞단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양한 외부 환경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리들이 있어야 재료들이 있어야 이걸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그냥 퓨처휠이라고 하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미로라고 하는 온라인 협업이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코로나 이후의 관심사 하나 이렇게 세 개를 그냥 억지로 한번 붙여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뭐 부자연스럽거나 뭔가 좀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나름 그래도 하나씩은 아마 얻어가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후에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킨다거나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작업들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사단법인 코드에서 커먼즈 랩이라든가 이런 커먼즈 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좀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고, 코로나가 조금 이제 종식이 되거나 좀 나아지면 그때는 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 테니까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좀 적극적으로 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그 힘든 과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단체 사진을 찍고 끝내거든요. 근데 단체 사진을 온라인에서는 찍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줌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단체 사진에 나와도 괜찮으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십시오. 그럼 제가 화면 캡처를 할 테니까 카메라를 좀 켜주시고요. 지금 40분이 넘으셔서 2페이지로 나눠서 찍어야 돼가지고 일단 예쁜 포즈, 자 지금부터 제가 2장의 사진 캡처를 할 거니까 카메라를 켜주시고, 자 예쁜 포즈를 먼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얼굴 잘 나오게, 본인 얼굴 나오시니까 뭐 좋은 포즈 마음대로 취해 주시면 제가 찍겠습니다. 자, 네, 강한세님처럼 이렇게 막 포즈 좋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도 찍어야 되니까, 네, 잠깐만요. 네, 하나, 둘,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과정까지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얘기 한 분 한 분 얘기 다 듣고 싶지만 또 나름대로 그룹에선 충분히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느꼈던 소외를 그 온라인 툴 아까 미로 쓰셨잖아요. 미로에다가 한 번 더 공유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질 텐데요. 제가 잠깐 미로에 저기 링크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링크가 하나가 공유가 될 거고요. 그 링크에는 미로의 새로운 버전이 하나가 공유가 될 거예요. 이거는 소외를 적는 이제 보드인데, 어떤 소외냐면 제가 소외를 어디다 써놨나요? 네. 소외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 포스트잇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포스트잇 그룹이 지금 있는데요. 벌써 적으셨네요, 많이.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적으라고 안 했는데 언제 적으셨죠? 다 대단하다. 네. 여기에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좋았던 점, 내용 왼쪽에 있는 포스트 그룹에는 좋았던 점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포스트 그룹에는 앞으로 조금 이런 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오른쪽에 있는 포스트 그룹에다가 하나씩 적으시고, 중요한 거는 어느 포스트잇에 적으시든 간에 이 커먼즈 펍이 끝나고 나서 오늘 발표드렸던 발표 자료랑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미로의 워크시트랑 링크를 공유를 해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공유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에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유롭게 적으시고, 그리고 오늘 커먼즈 펍 8월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적으시고 편하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